이제 지금부터 이제 토론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벌써 이제 2시 반이 돼가지고 30분 정도밖에 토론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첫 번째는 우리 명지전문대 이은지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명지전문대학 이은진입니다. 네, 두 분, 강연해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저는 현재, 모 의대랑 같이 VR로 의료교육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의료인들 훈련에 그 VR을 이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제 그 관점에서 제가 잘 이야기를, 해외 사례까지 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전 메타버스 이제 김정수 교수님께 이제 얘기해 주신 그 내용 관련돼서 메타버스 그 로드맵이라는 것 자체가 2007년에 만들어진 그런 자료를 현재까지도 레퍼런스로 이제 삼고 있는데 그 메타버스 용어가 주는 미래적 가치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굉장히 모호함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혼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메타버스가 확장 현실이 사용되는 초연결, 초실감, 소셜이 조건이고 그렇게 돼서 그러면 그래서 메타버스가 뭐냐라고 돌아왔을 때 사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너희 집 인터넷 연결되니? 그럼 메타버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참 돌아 보면은 그래서 뭔데가 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기술적으로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그냥 개인적 의견으로는 집단 지성을 통해서 3D 콘텐츠를 생성하고 공유하는 것이 이 메타버스의 어떤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 나라에서 한때 2000년대 초반에 홈페이지 만들기가 붐이 일었던 것처럼 현재 각 부처에서 메타버스 페이지 만들기가 붐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그렇기 때문에 한켠에서는 지금 이렇게 저희 특히 이제 정영수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외국에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언급된다고 해서 이거 오버다 유행이고 잠시 지나갈 거고 물론 이 가치로 뭔가를 이뤄내긴 하겠지만 좀 오버라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 의료 교육을 그 VR로 하는 것에서 의료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것까지는 VR로는 이제 편하게 지금 이제 기술 수준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실제 의료 현장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그 현장을 가상으로 실습하고 협업하고 경험하는 것을 사실 의료진들은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이제 기술 수준이 조금 더 고난이도이기 때문에 현재 협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멀티 구현이 들어가고 뭐 싱글 플레이보다 멀티가 들어가는 순간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또 서버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유지 보수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영역에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약간 좀 당황했던 것은 그 기관에서 그 보건 그 기관 의료기관에서 얼마나 그 기술에 대한 이해도나 기술이 얼마나 그 단가가 드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나올 수 있는 퀄리티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해외에서는 실감 콘텐츠를 교육에 적용할 때도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능력 있는 그런 사기업과 적극 협력해서 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많이 풀기도 하면서 퀄리티를 높이는 방향으로 했고 지금도 의료 관련돼서도 그렇게 또 진행되는 것 같고요. 실제 메타버스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메타버스 말은 많이 하지만 훨씬 결과로 나오는 거는 해외 쪽에서 더 많이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다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이제 과기부와 타 부처가 융합으로 뭔가 역할을 나누면서 나누지만 그 안에서도 또 너는 뭐 이런 식으로 나누지만 제 생각에는 그 메타버스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아예 관리를 하고 뭔가 예산을 주고 뭐 그런 것도 관리부처에서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나눠봤는데요. 어, 그런 어, 그 국가적인 어떤 그 국가적인 의료에서 뭐 국가적으로 뭔가 국가가 해야 될 일과 또 사기업이 좀 나눠야 될 일들을 좀 법적으로 좀 제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네, 우리 이은진 교수님께서는 일단 김정수 교수님이 그 토론점으로 했던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정의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메타버스라는 어떤 용어부터 시작해서 이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궁금증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현재 그 우리 이게 교수 그 의료 쪽, 헬스케어 쪽에서 앞으로 이제 그 이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선 그 정부라는 측면과 그 다음에 민간이라는 측면을 바라봤을 때, 뭐 이것도 아까 김정수 교수님이 두 번째 메타버스 네, 생태계를 맞습니다. 구축하기 네네. 위해서는 그러니까 민간과 기업, 그러니까 정부라는 공적인 부분이 어떻게 역할 부담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요거를 조금 더 이제 낮은 차원으로 낮춰, 그러니까 좀 네네네. 내려서 그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 정부와 민간이 어떤 식으로 협력하면서 그 발전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런 의견을 아마 지금 현재 이제 다른 나라 유럽이라든지 미국 사례를 좀 많이 보셨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좀 말씀을 해줬으면 하는 그 질문 사항이었습니다. 우리 이세환 이사님의 이제 토론을 같이 듣고 한꺼번에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JSC XR 초실감 연구센터 총괄을 맡고 있는 이세환 이사입니다. 저는 VR부터 시작해서 AR, MR, XR까지 이제 기술의 그 발전과 용어의 변화에 따라서 의료 분야, 국방 분야, 교육 분야의 그런 프로젝트들을 좀 수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급격하게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메타버스가 앞에 두 분의 그런 연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VR, AR, XR의 그런 확장 개념으로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그 토론에 이제 참여를 했고요. 김정수 교수님께서는 이제 메타버스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실제 과거와 현재의 그러한 그 기존의 가상융합에 대한 그러한 실감형 기술들이 어떻게 메타버스화해서 정의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셨고 각각의 그런 사례들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 우리나라가 현재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제 그 실제 산업군에 이제 접해 있다 보니 제가 기존에 VR이라고 칭했던 AR이라고 칭했던 XR이라고 칭했던 이러한 뭐 기술들, 콘텐츠들, 솔루션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 메타버스로 이제 용어가 바뀌면서 모든 전 부처와 한국에 있는 모든 산업군들이 메타버스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이제 그런 말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그 사람들이 과연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던 차에 이러한 것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사실 그 현재 사람들이 앞서 발표해 주셨듯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은 앞서 말씀해 주신 그 메타버스의 다양한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증강현실의 개념, 거울세계의 개념, 그 다음에 라이프로그의 개념, 가상현실의 개념인데 너무 이 제페토나 로블록스, 뭐 이러한 게더타운 이러한 그 플랫폼에 국한된 가상 세계 중에서도 일부의 플랫폼에 국한된 그러한 그 서비스 모델로 사람들이 자칫 오해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몇 개의 저희 클라이언트 공공기관이나 그러한 이제 산업군에 있는 물론 의료에 계신 분들도 하고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지금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좀 더 정확한 관점에서 어떠한 이러한 메타버스로 그 산업군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가야 될까라는 고민보다는 이제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지금 메타버스를 안 하면 마치 뒤처지는 양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급박하게 뭔가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보면서 좀 더 이 장기적으로 뭔가 필요한 시점이고 진중하게 뭔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앞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기존의 실감형 콘텐츠 영역에 다양한 ICT의 그런 기술들이 접목이 되는 부분들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메타버스의 그런 차이점이 뭐냐면 현실 세계와 같은 경제, 사회, 문화 이런 활동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접목을 해서 이제 교류가 일어나고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그 속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고 결국 거기에 있어서 이러한 그뭐 과금이라든가 이런 경제 활동까지 포함되는 거라고 보는데요. 과연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은 산업들, 그다음에 국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얼마나 이제 고려를 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좀 고민이 들고요. 또 하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타버스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그 앞서 장표에서도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에코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인 부분들이 잘 갖춰져야지 이 메타버스가 잘 굴러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VR, AR, XR은 어떠한 가상의 세계, 월드라는 개념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시켜 주지는 못하더라도 일부의 그러한 교육의 목적이라든가 훈련의 목적이라든가 치료의 목적들을 구현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러한 그 에코시스템 상에서 구현이 되어졌는데요. 사실 이 메타버스는 현실과 같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구현하기가 짧은 시간 안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음,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디바이스 자체도 사실 많이 발전을 해왔지만 일반 그 유저들이 원하는 요구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아직 가야 될 길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두각을 가지고 메타버스 상의 그러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러한 에코시스템의 그러한 전반적인 것들이 다 제대로 갖춰진 상태에서 진행되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메타버스의 이러한 현상들이 과연 이제 장기적으로 목적한 바에 따라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정의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뭐 표준이나 그다음에 정의에 대한 부분이 메타버스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이제 뭐 VR, AR 쪽에 국제적인 표준들이 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는 뭐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좀 토론 주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저는 메타버스는 플랫폼 기반의 뭔가 이루어지는 그 이제 행위들이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사실 이러한 정부에서 많은 자금을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과연 정부에서 이러한 플랫폼을 정부 주도로 가는 것이 맞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 또는 이제 민간이 주도로 지금 몇 개의 플랫폼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우후죽순 제페토와 같은 플랫폼이 나오지만 그러한 플랫폼이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러한 진정한 플랫폼의 모습인지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들이 나중에는 결국 우후죽순 생겨나다가 어느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제 통합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들이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뭔가를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메타버스가 가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그다음 분위기 이런 부분은 이제 얼마든지 지금 잘 이제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그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메타버스가 어쨌든 그 가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제도나 규제, 규정들, 여기에서 생기는 뭐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뭐 의료 쪽이라면 이제 개인정보 문제라든가, 뭐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가상세계가 우리나라 세계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세계에서 뭔가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측면들도 논의가 필요할 건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앞서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메타버스가 사실 일반 중소기업들이 이 메타버스를 뭔가 진행한다. 어느 그뭐 금융권 회사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메타버스를 구축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쉽게 구축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굉장히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VR 그 호라이즌 개념의 그러한 그 플랫폼을 미래에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생각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기간, 많은 돈을 이제 투여하고 있지만 아직도 뭔가 실체가 나오고 있지 않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정영수 교수님께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메타버스의 그러한 헬스케어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다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2016년도부터 이제 국내 이제 대형 병원들과 VR 이제 관련된 의료를 진행하고 있지만 다양한 이러한 사례들이 결국 의료에서 환자에게까지 서비스가 진행되기까지에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허들이 있고 그런 규제도 넘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해주셨듯이 많은 중소업체와 이제 업체들이 그러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의료 수가를 받기까지의 그러한 규제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하게 이제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 가이드 정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좋은 임상 실험의 사례는 있지만 실제 의료 수가까지 받는 서비스로 간 케이스들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지금 영국에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 의료 수가까지 반영이 돼서 실제 받고 있는 것인지 우리나라처럼 어떠한 그러한 단계 중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궁금하고요. 몇 가지 예시를 들어줬을 때는 아직까지 이제 실질적인 의료 수가를 반영해서 뭔가 수익이 나오는 모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료 역시도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사례가 메타버스 관점으로 이제 뭔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사례를 말씀해 주셨지, 이게 메타버스에 따른 의료 헬스케어라고 명확하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그 이제 생각이 좀 들었고요. 결국 의료 서비스, 메타버스 상에서 의료 서비스가 되려면 진정한 의료 행위와 의료 관련된 뭐 진료와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상의 의료 공간에서 어떠한 그런 행위나 서비스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까지에는 지금 많은 부분이 시도되고 있지만 결국 이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치료의 그런 관점보다는 저는 이제 상담이나 예방이나 어떤 치료 관리적인 측면에서 앞서 말씀해주신 의료 디지털 비즈니스 관점에서 뭔가 그 메타버스들이 이루어지면은 조금 더 이제 활성화되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근래에 제가 그 국내에서 그 연구 결과 논문 중에 하나 재밌는 걸 봤는데요. ICT 기술이 이루어지면서 뭐 인공지능이든 VR이든 다양한 이런 기술들로 인해서 기술들을 활용해서 환자와 의사의 그러한 진료와 치료의 효과를 돕기 위한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시행이 됐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진의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 기술을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환자가 뭐 당뇨병 치료 관련되는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 무슨 장비들을 사용해서 뭔가 서비스가 되었으면 했을 때 환자가 이거 사용하기 불편해서 못 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이제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그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코디네이터 센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적을 좀 해줬는데 결국 앞서 정 교수님께서도 그런 관점에서 의사가 의지를 가지고 이걸 내가 적극적으로 환자한테 도입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이게 잘 되는 건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병원 차원에서 이런 그 국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의료 수가가 반영되지 않는 이상 이런 환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준다고 해서 이걸 도입하는 게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국내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과 오히려 이제 영국이나 유럽 쪽에 계시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고 있고 현황이 좀 어떤지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이제 상당히 길어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네요. 예. 두 분이 아마 잘 정리하셨을 거라고 알고요. 지금 그 유튜브를 이제 감상하시는, 시청하시는 분들 이제 질문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AR 필름이라고 하시는 분은 그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부분이 현재 어느 정도 이제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얘기를 지금 질문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서보영이라는 분께서 실제로 이제 빅데이터 자료를 이용해서 현재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그러니까 의료 쪽에서 헬스 쪽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기존의 어떤 의사들이 이런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라든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측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지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있고요. 지금 헬스케어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서 아마 지금 얘기를 갖다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심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김정수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우리 이은진 교수님이나 이세한 이사님께서 하셨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게 뭐 말씀하시죠. 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지금 굉장히 짧아서 제가 짧게만 네, 하면, 지금 8분 남았습니다. 네, 조금 더 길어져도 되죠, 뭐. 예. 예. 뭐 메타버스 정의는 사실은 지금 다들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게 너무 언론에서 그 버추얼 월드 기반의 로블록스나 그 제페토 중심의 그 것들을 중심으로 메타버스라고 막 얘기하는 바람에 조금 우리가 이해가 호도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나 이게 뭐 학문적인 정의였다고는 하더라도 메타버스를 우리가 그렇게 정의하는 것은 너무 우리가 협의일 것 같다는 생각은 다른 분들도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버추얼 월드를 통해서 당장 우리가 눈앞에 다가와 있고 손에 잡히는 그런 메타버스의 실체를 좀 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것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쓰여지고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이나 훈련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메타버스의 유시지인 거고 산업체 분야에서 지금 뭐 국방이나 산업체 이런 제조 분야 이런 데서 또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메타버스라는 그런 어떤 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것들에 대한 정의는 오해가 되고 있을 수는 있지만 버추얼 월드로 이거는 조금 더 넓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메타버스를 산업의 차원에서 볼 때는 적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와 민간의 역할, 저도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그냥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국가는 기반을 도와주고 민간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것들이 적용되게 하는 것이 이제 민간의 영역이고 그것들을 처음에는 마중물 역할을 해주거나 아예 이제 상수도 파이프를 바닥에 깔아주면 거기다가 수도를 꽂아서 펌프질을 해서 물을 뽑아내는 건 이제 민간들이 해야 되는 영역 아닌가.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 얘기가 나왔을 때 플랫폼, 그 공공 플랫폼이나 오픈 플랫폼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배달의 민족 얘기가 나왔을 때 공공 배달 앱, 뭐 그다음에 또 페이먼트 얘기가 나왔을 때 제로페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으면 사실 공공이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단으로 올라와 가지고 시도하려고 하는 게 좋은 사례도 생길 수는 있는데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해 충돌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의 역할은 정말 그 바닥에서 이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원천 기술을 R&D를 지원해 주거나 인력 양성을 하거나 법제도 부분을 잘 꾸며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활용될 수 있게 중간중간에 마중물은 조금 부어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뭐 시범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럴 때 이제 부어주는 정도인 건데, 공공이 나서서 내가 플랫폼을 하나 만들 테니 쓰라고 하는 거는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그거는 예전에 뭐 전 전임 대통령이 무슨 그 닌텐도 한국형 닌텐도 만들 수 없냐 뭐 이런 얘기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그런 드라이브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화 분권화, 제가 이제 오늘 화두로 던졌던 거는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메타버스 이전에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메타버스가 게임 월드였잖아요. 게임 안에서 모든 메타버스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게임은 각 vendor들, 각 개발사별로 다 지금 이 분권화돼 찢어져 있잖아요. 게임 월드는 월드 안에서는 이터널 월드를 지향하지만 게임 회사의 게임 단위로는 완전히 따로따로 완전히 갈 수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서로? 근데 메타버스 안에서는 이것들이 메타버스들끼리도 서로 이동할 수 있는 게 돼야 된다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버추얼 월드 특히 이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그러려면 결국은 블록체인 기술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NFT 뭐 이런 가상 자산에 대한 인정이 될 수 있는 NFT 기술 같은 것들이 이게 좀 보편화되고 좀 제도화가 돼서 사실은 이쪽 세상 저쪽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져 있는 가상 자산들이 서로 이동하는 부분들이 원활해져야지 이 경계가 허물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 간에 이게 쇄국 정책이 일어나고 있으면 세계 무역이 안 일어나서 세계 경제 발전이 없는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중앙화 분권화라는 거는 물론 이제 각각의 룰 세팅이나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줘야 되는 거. 이거 얘기하다 보니 제가 너무 길어졌는데, 아무튼 그 정도 그냥 주신 의견들을 반영해서 그 정도로 저도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이제 정의라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 산업의 확대나 아무래도 이제 현재 정착돼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확장된 개념으로서 좀 더 유연하게 정의를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겠냐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는 국가가 기반을 깔아주고 또 민간이 주도를 하되, 사실 이제 거버넌스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적절하게 그 사용자의 거버넌스들이 구축돼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아마 문제점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분산화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좀 더 그 분산화 시키면서 전체가 개방된 오픈 플랫폼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헬스케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질문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니까 지금 영국이나 유럽의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이제 우리나라가 당면에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측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네, 부탁드리겠어요. 알겠습니다. 질문이 저기 뭐좀 많아서 이 짧은 시간에 예, 어떻게 답변할지가 좀 그런데, 첫 번째로 제가 한국과 영국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한국은 어떤 프로젝트 개념으로 그 실질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좀 이게 시범 사업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음, 음, 결국은 모든 프로젝트가 이 커머셜라이제이션이 기반이 된 것과 되지 않는 것은 한참 지나고 보면 되게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커머셜라이제이션 된다, 특별하게 비용과 어떤 이게 수익성이 있느냐, 뭐 모든 사업이 뭐 그럴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이걸 전제로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는 그 결과가 상당히 다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디지털 헬스 혹은 뭐 메타버스 헬스 이 부분은 쉽게 뭐 이렇게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처럼 단시간에 이렇게 리턴 오브 인베스트먼트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산업은 아니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섹터이고, 특별하게 기존의 어떤 의료 헬스케어 시스템에서 리지스턴스가 혹은 거기에서 어떤 이 기술을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어떤 그런 충돌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이거 아닌데요? 혹은 정말 너무 그 최상의 기술을 가지고
그 가장 퀄리티의 컨텐츠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그걸 써야 될까요? 이 퀘션 마크 붙이면 그게는 억셉트가 안 되거든요. 지금 매 주마다 막 몇백 개의 메디컬 디바이스나 어떤 그런 솔루션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영국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억셉트 되는 어떤 그런 의료 어떤 솔루션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줄여서 주는 거예요. 베네핏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연구 같은 경우는 뭐 비용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지만은 결국은 NHS에서 국가의 공적 자금을 받는 어떤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기존에 있는 서비스에 비해서 얼마나 비용이 줄어드느냐. 그리고 그게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전 단계에서는 과연 의사의 어려움, 의료진들, 우리 아까 이 교수님이랑 뭐 어떻게 이사님이랑 말씀하셨는데 너무 바빠요. 어떤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이 자체가 스트레스고,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그냥 하던 거 이렇게 하는 걸 원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혁신이라는 것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걸 했더니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줬다. 아니면은 시간을 많이 줄여줬다. 아니면은 그걸 통해서 기존의 어떤 결국은 이것도 경제 논리로서 의료 수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나 결국은 의사들이 필요한 것들이 개발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의료 사례들 보면은 기술 기반으로 이렇게 개발을 한 그런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의사들이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초창기에 처음 시작할 때는 똑같이 시작했는데 이 의사들이 했던 거는 굉장히 뭐 퀄리티도 낮고 기술도 이렇게 굉장히 초보 기술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분들을 한 3년, 4년 지나니까 결국은 누가 성장하느냐, 누가 그 의료 시장에 들어갔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은 의사들이 좀 주도한, 의사하고 전문가하고 기술이 융합된. 근데 더 근본적으로 노는 의사들이 필요에 의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적정한 기술을 썼던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는 펀딩을 받고 계속 성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향후 메타버스를 생각했을 때도 결국은 의료진들을 어떻게 하고 도와주고 그들의 버든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환자들에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의료 수가에 관해서는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트라이얼이 되고 있는데, 제가 저랬던 그 사례들 중에 뭐 폐 환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 회사에서 로컬 헬스 서비스에서 국가에다가 이 환자당 한 명당 사용하는 어떤 이 8주 동안 재활 훈련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펀딩을 신청을 해서 NHS 줘서 하기 때문에 환자 한 명당 정확하게 비용이 책정이 되고, 그리고 의사들도 이제 환자들을 받으면은 이것은 직접 대면으로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온라인이나 NHS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재활 훈련을 하는 것으로 환자에게 제시할 수도 있고, VR도 이 일종의 하나거든요. 그래, 의료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중에 환자가 뭐 1,000명이다. 그러면은 한 30% 정도, 그 정도가 이것을 원합니다 해서 선택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환자 사용한 곳에 비용 자체가 이렇게 매겨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트라이얼이라는 개념보다는 사실은 제가 소개했던 폐재활 같은 경우는 이미 의료 시스템 안에서 수가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그래서 환자 몇 명당, 그래서 지난주에 의사들하고 환자들하고 간호사들 있잖아요, 쭉 미팅을 했었는데 되게 중요해요. 그게 환자가 컴플리션 했는지 안 했는지. 왜냐하면 한 명당 자체가 비용이 되고 그 비용 자체로 이제 청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그런 시스템 돼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과연 그러면은 일반 의사들이 비대면으로 굳이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한국처럼 의료 시스템이 발달된 나라가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의사들이 어떤 기존의 어떤 불편한 점들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형태로 기술이 자꾸 진화돼야 되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런 헬스 그 데이터들이 사실은 환자 데이터들을 모으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은 개인정보 보호 특별하게 게임이나 다른 산업이나 이런 거는 이 유서 데이터를 모으기 쉽지만은 그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 뭐 퀴스트라든지 뭐 여러 단체에서 야, 환자 데이터 100명, 500명 이거 정말 힘들거든요. 실질적으로 환자 데이터는 뭐 그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국내만 볼 것이냐, 의료 환경이 좀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기술은 있으나 어떤 이런 부분을 잘 고민해서 좀 해외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도 공유를 해서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의료 기업들이 조금 해외에 진출하는데 좀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데이터 자체가 한국 사람이에요. 임상 실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뭐 아시아나 뭐 유럽을 가면은 좋은 결과인데 우리 상황에나 맞지 않는데 그래서 결국은 임상 실험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제너럴라이즈 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잠재 가능성,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조금 공용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메타버스면은 결국 국내 시장이 아니고 항상 이게 해외, 이게 글로벌한 시장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보면서 메타버스 자체는 글로벌 영토 뭐 그 큰 개념이고 우리나라 4천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큰 영역인데 이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좀 시작할 때부터 플래닝할 때 정부나 사업이나 민간들이 사업할 때도 국제 협력을 좀 하고 그래야지 국제 표준도 같이 만들어가고 또 리딩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노력들이 훨씬 더 결과가 나지 않을까 향후에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아쉽기도 하면서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모든 부분을 답을 못 예, 든 것 같은데 일단은 예, 시간상 간단하게 이렇게 예, 제가 예, 답변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멀리 영국에서 이제 접속하셔가지고 현지 상황과 갈구해서 이제 많은 얘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 덧붙이자면은 굳이 이제 저희가 이런 헬스 같은 경우는 교육도 마찬가지고 교육과 트레이닝이 헬스하고 접목되면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두 산업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해서 오히려 뭐 이 미국, 유럽도 있지만은 제3세계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영역도 이렇게 역할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커머셜라이제이션, 비즈니스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어떤 공공적인 부분, 인류 공영에 의한 어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그러면 한국에 있는 어떤 법제도를 약간 벗어나면서 또 할 수 있는 영역들이 해외에 많이 있지 않나. 특히 뭐 원격 진료가 법적으로 가능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정된 시간보다 8분이 지났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생각했던 보다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시청을 해주시고 또 열띤 토론이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 바람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한순간의 유행은 아니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반증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을 통해서 좀 더 이제 공공적인 서비스로 확대도 되면서도 같이 이제 비즈니스 영역이 확대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모색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이제 그 세미나는 사실 요번이 2차고요. 한 번 세미나가 이제 2번 정도 세미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용을 또 준비해서 아마 한 3, 4주에 또 한 번 후에 아마 세미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때도 그 많은 그 시청 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공고를 또 하게 되면 많이 또 시청을 해주시고 또 그때도 오늘과 같이 이제 많은 질문과 이런 것도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메타버스 경제라는 부분들이 진짜 이제 국권이 좀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올바른 방향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같이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